지금 재건축,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초과이익 환수제, 당분간 고가 아파트 재건축 쉽지 않겠죠. 면적이 작아서 개발을 할 수 없었던, 사업성이 안 나왔던 지역들 자체가 서울시와 정부가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팍팍 밀어주는 사업이 유일한 사업, 바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본의 돈 되는 부동산 투자 드림타워 투자자문 대표 발본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말 규제 일변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새로운 노다지, 금광이 될 수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주목하라 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본격적인 방송을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좀 꼭 눌러주시고요. 방송이 끝난 후에는 좋아요. 또 저희 회사에서 매주 금요일, 토요일날은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개발의 핵심축을 중심으로 한 투자 핵심 이슈, 그리고 한강변의 마지막 남은 자양동 특강을 하고 있으니까 특강 시간에 좋은 정보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LH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서울 주택공급 숨통 틔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의 집값을 잡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수급이 언밸런스다. 즉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공급 자체는 제한적이거나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 서울 안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제외하고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재건축과 재개발을 규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새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세가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러므로 해서 주변적인 아파트,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만들다 보니까 강남권역에 있는 재건축을 잡으려고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은 해야 되니까 그런 대안으로서 재건축과 재개발, 특히 재건축 억제 정책의 대안으로서 가로주택 사업, 정비 사업을 국토부와 LH, 서울시까지 참여를 해서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규제 완화 정책들에 대해서 이번 달 안에 계획들이 나올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주목해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한강변의 마지막 남은 재개발 지역 어디다? 광진구, 그 중에서도 땡땡땡 동이다, 자양동이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국토부에서 만든 자료에도 샘플로 나온 지역이 어디냐? 바로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가로주택 정비사업, 광진구 자양동 라인에 샘플로 지금 나오는 거고요. 그만큼 재건축을 억제하면서 공급을 하기 위한 가로주택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기사를 보시면 쪽방촌 개발, 영등포 쪽방촌도 개발을 할 예정이고, 가로주택 활성화해서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지켜봐야지 알겠지만 규제만 하는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규제를 풀고 완화하는 거에 대한 거의 유일한 지역이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잘 알고 가로주택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향후에 내가 투자한 지역에 재개발이든 아니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면 어떻게 된다?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뭐냐? 먼저 알고 넘어가야겠죠. 개념. 노후 불량 건축물이, 오래된 집들이, 20년, 30년 이상 집들이 막 몰려 있고요. 가로구역, 도로에 있고, 종전에 쉽게 해서 기존의 도로를 유지하면서 기반시설은 가만 놔두는 겁니다. 그 대신에 노주택만을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로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이다. 기존의 도로라든지 인프라는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노후가 된 단독주택, 연립, 다가구 주택들을 새롭게 중층 7층에서 15층 규모로 소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을 하는 사업이다 라고 쉽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도 굉장히 큰 이슈가 나왔는데, 기존까지는 10,000제곱미터, 3,000평 미만에만 됐었는데 이제 규제 완화를 해서 20,000제곱미터, 즉 6,000평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250세대 이상 짓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500세대까지도 시행을 할 수 있다. 그만큼 단지가 커진다는 거죠. 이 500세대면 물론 1000세대 대단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한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규모는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기존 주택 규모는 어떤 식에서 개발하느냐? 단독주택은 10집 이상 몰려있는 지역,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20세당, 연립주택은 1세대 이상 되고요.
단독과 공동주택이 20세대 이상이어야지 개발할 수 있고 20채 미만이라도 단독만 있을 때는 10채 이상만 되면 할 수 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도로에 6m 도로에 접해 있는지 또 노후도가 충족이 되는지 또 주민의 그런 참여 의사만 확실히 되면 정말 쉽고 빠르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되면 주택사업을 가로주택 사업을 할 수 있다. 조합 설립을 해야 되는데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은 뭐냐면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이 동의를 하고요. 토지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조합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이 되면 바로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구분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공동주택 외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된다. 그래서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주택 공급은 어떻게 되냐? 조건 및 규모는 기존 주택 세대수 이상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 더 줄일 수는 없다는 얘기고요. 1주택자가 3주택까지 받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 면적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 대부분의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경우 15층 이하로 져야 되는데 현재 서울은 다 7층까지만 가로주택 상비 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업, 즉 임대 아파트를 20% 이상 공급하거나 주차장이라든지 공공에 기여를 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준다. 그런 인센티브 조건이 면적도 풀어주고 층수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분도 분양가 상한제 제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사업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가장 핵심이 뭐냐면 기존의 정비사업, 즉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나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비해서 사업 절차가 작아졌다, 심플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업 절차 간소화가 기간 및 비용이 절감이 되고 조합 설립 인가부터는 시작, 추후 절차는 동일하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평균 사업을 시작하면 거의 9년 가까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는데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평균 2, 3년 정도. 그 중에서도 건축기간 한 1년, 사업 준비 1년 5개월 해서 거의 3년 만에 동의만 잘 거저지고 주민의 사업 열의가 큰다고 했을 때는 거의 1년 반 안에 정비사업의 절차가 마무리되고 착공과 입주까지 3년이면 된다. 굉장히 빠르게 사업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존 정비계획 수립한다는 게 할 필요가 없었고 과거에는 재건축, 재개발 특히 할 때는 구역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심플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노다지가 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가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서울시와 정부가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팍팍 밀어주는 사업이 유일한 사업이 바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다. 그만큼 정책적인 효과,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금광, 노다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재건축,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초과이익 환수제, 당분간 고가 아파트 재건축 쉽지 않겠죠. 재개발도 규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의 투자 메리트가 더 높고요. 그 중에서도 재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들 아니면 일몰제로 해서 해제가 됐던 정비구역이 해제됐던 지역이나 신규로 해서 노도라든지 그 도로 요건은 괜찮아서 개발을 할 수 있는데 면적이 작아서 개발을 할 수 없었던 사업성이 안 나왔던 지역들 자체가 가로주택 상비 사업의 효과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삼성동, 서초동, 대치동에도 제가 현장을 다 가봤는데 대치동 같은 경우도 거의 처음에 사업할 때보다 지금 더블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앞으로 투자 가치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2020년 올해부터 큰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뭐다? 바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지에 주목하시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서울 도심 공급 4만 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되면 거기 플러스 중공업 지역의 규제 완화,
방안이 아마 이번 달 안에 추가적으로 발표가 되면 그거에 발 맞춰서 투자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 시행 면적을 확대, 만제곱미 3,000평에서 6,000평까지, 그래서 중급 500세대 정도까지도 개발을 할 수 있게 확대를 해놨고요. 분양가 상한제도 제외하고 LH 참여를 함으로 해서 자금 조달도 굉장히 용이해졌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 일관도인데 규제 정책 중 유일하게 수혜 정책. 그래서 따라서 투자자들에게 정말 새로운 노다지로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재개발, 재건축과 사업별 특성을 좀 비교해드리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 사업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요. 평균 거의 9년 가까이 걸리고, 대출, 이자, 분담금이 점점 커지고 있죠. 기부채나 증폭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규제 정책, 규제가 제일 심하겠죠. 하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정말 심플하면 사업 준비를 하고요. 조합이 설립돼서 사업 시행을 하고 관리 처분 나서 사업이 완료되는 심플한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간소화됐기 때문에 3년 정도 전후의 사업기간. 강동권에 있는 가로주택 정비 서울권의 1호 같은 경우도 시세차익이 2억에서 3억 이상, 실투자금 대비해서 거의 더블 가까이 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민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고요. 특례법 따라 하고, 층수 완화, 공공기관에서 하면 7층에서 15층까지 건축 규제도 완화하고 3주택까지도 가능하다. 또 평균 2, 3년 안에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올해부터 가장 큰 수익을 투자자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뭐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다. 따라서 서울시 가로주택 정비 사업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규제 완화 정책, 그리고 올 상반기 내에 대상지를 협의할 예정인데, 지금 한 1,000개 정도의 가로주택 사업이 할 수 있는 지역들을 서울시가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서울시권역의 소규모 주택 재건축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활성화가 됨에 따라서 시세 차이 크게 얻을 수 있으면서, 예전에는 B브랜드 건설사가 소규모로 재건축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GS나 현대 큰 건설회사에서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시공권을 따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파이가 굉장히 커지고 브랜드 밸류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입지가 뛰어난 역세권, 그러면서도 단독 다가구가 밀집 지역이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고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변 아파트 시세가 높은 지역, 그래서 서울권역에서 가로주택 정비가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강남권입니다. 서초, 강남, 송파, 강동권역이고요.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가 활발하게 추진되는 지역이 어디냐? 뉴타운 추진하다가 해제된 지역, 장인 뉴타운 11-1구역, 2구역, 15구역이 같이 통합개발, 영등포도 뉴타운 해제 지역이 꽤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 지역도 뉴타운 해제 지역이 소규모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따라서 뉴타운 해제 지역이나 뉴타운 주변 지역에 신규 재개발 지역, 그러니까 뉴타운이 개발돼서 최고가 아파트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뉴타운 재개발 확정된 지역, 주변 지역에 개발이 확정이 아직 안 됐지만 소규모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 앞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될 것이다. 따라서 최대 금맥이 될 수 있다. 따라 저희 회사에서도 앞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그런 지역 분석과 투자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방송에 또 보시고요. 또 특강에서도 저희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투자 방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또 특강으로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사업 잘 되시길 바라겠고, 돈보다 소중한 뭐다? 건강입니다. 늘 건강 유념하시고요. 특강 시간에 또 만나 뵙고 좋은 투자 지역, 투자 방법, 매물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